음, 지금까지 우리 실습을 해봤는데요. 나를 위로하는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을 림프 순환 운동 시퀀스 순서에 맞춰서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이 잘 펼쳐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혓바닥이 잘 펼쳐진다는 것은 나의 목구멍 있는 쪽, 인후두 쪽, 즉 연구개라고 해요. 입천장. 그 부분에 혀가 꿀꺽 침을 삼키는 느낌, 그 부분이 잘 닿아 있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되신 분들은 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붙이려고 또 막 기를 쓰고 붙여요. 그러면 더 못 느껴요. 그렇구나. 안 닿구나. 안 되는구나. 알아차림.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 조금씩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 이때 코로 길게 내쉬기, 허밍을 해주게 되면 진동감, 즉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비강 안에서 산화질소가 많이 분비된대요. 이것이 우리의 긴장을 또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미세한 스트레치가 또 교감신경 톤을 떨어뜨려줘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느낌이 바뀌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조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항상성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 즉, 심박수는 70 정도, 혈압은 120에 80, 체온은 36.5도.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내 몸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노력하고 있는 결과치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르고요. 이걸 그냥 편안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게 자율신경계의 능력이에요. 우리 무의식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호흡인데요. 생각보다 호흡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했죠.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내쉬기를 편안하게 해보기. 근데 내쉬기를 편안하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이 잘 바닥에 놓여져 있는지 내 바닥들이 안전하게 안착되어 있는지를 느껴보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나의 코 있는 쪽으로 허밍해보기. 비인두 림프절 그 부분을 살살 진동시켜보기.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숨을 살짝 참아보기. 그러면 내 몸은 숨을 쉬어야 사니까 호흡 충동이 옵니다. 그때 살짝 들이마셔서 내 몸이 풍선. 이때 내 몸통이 앞옆 뒤 아래 위로 부풀어 오르는 걸 살짝 느껴보기. 못 느껴도 괜찮다. 같지 않은 반복으로 이걸 습관화하는 거, 이게 바로 의식의 무의식화, 나만의 전략, 습관을 만드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뇌가 기뻐야 해요. 도파민이 뿜 하고 나와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 항상 같지 않은 반복으로 나한테 이것에 도전하게끔 재미있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억지로 숙제하듯이 꼭 참아가면서 안간힘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전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림프 청소의 시작이라 그랬죠? 쇄골 윗부분. 여기가 터미누스고 이 부분에서 스트레치 돼서 먼저 배액이 돼야 앞차 빠지면 뒷차 빠지는 식으로 림프의 청소가 일어납니다. 허밍할 때 비인두 림프절, 그리고 이 부분에 스트레치 될 수 있게 어깨뼈의 움직임, 날개뼈의 움직임, 목을 살짝 돌려서 음, 이때 미소까지 안구 운동까지 해주면 좋은데 어려울 수 있으니 힘들면 살짝 눈을 감는 것도 좋다. 이런 림프 순환, 림프 배액 운동의 시퀀스는 뭐와 닮았다?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 얼굴신경 이런 것들과 같이 협업하는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이기도 하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목소리가 좋아지고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나만의 무기를 내가 가장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웰빙 할 수 있는 무기를 습관화하셔서 삶을 정글과 같은 정글보다 더한 삶이죠. 정글은 뭐라도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지도 않는데 우린 두려워하잖아요. 왜? 연체금 독초. 저희 어머니가 아프대. 자식이 아프대. 이 짓눌리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죽을 순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음, 빙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 내용 볼게요. 3챕터예요. 인생을 바꾸는 움직임 혁명. 이 책에 있는 챕터 내용과 저희 책 엄마들의 몸 공부를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다음의 내용을 알아차리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란다. 하루에 자신이 팔을 얼마나 적게 움직이는지, 팔이 움직일 때 얼마나 작은 범위로 움직이는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팔의 모든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도 쭉 펼치는 힘있게 뻗어내는 기지개를, 근데 등이 또 제껴지고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어요. 음, 그런 움직임을 평상시에 많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음, 우리 도우미이신 해퍼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또 내 친구들 중에 가수들을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아, 오늘 마이크가 안 좋네요. 그냥 네, 제가 읽을게요. 내 괜찮아요? 친구들 이거는? 중에는, 내 친구들 중에는 가슴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싫어하는 건 수술 후 그들이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해야 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운동은 그저 하기 싫다고 생각할 뿐,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으니 바로 어깨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는 오십견이라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꼭 수술 받으신 분들만 오십견이 아니라 나이 들면 50살 먹으면 겪는다 그래서 이름이 오십견이잖아요. 어, 수술 직후에는 절개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이때 어깨에 수술받지 않은 부위, 즉 손상받지 않은 부위, 아프지 않은 부위를 움직이면 되겠죠? 그쵸? 다른 부위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호흡. 그러면 이 어깨가 굳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엔 나는 어깨를 지금 움직여두는 것, 미래의 모든 어깨 움직임을 위한 기름칠이야. 라며 잔소리를 시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어깨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움직임은 로션과 같다. Motion is lotion.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남겨놨어요. 움직임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관절에 파렛이 분비되는 건 움직임 자극에 의해서 분비가 돼요. 실제 사실입니다. 관절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는 이유 외에도 발을 움직이는 것은 림프계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조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 부종편에서 보셨죠? 그쵸? 특별히 림프절 절제를 하신 분들에게만 필요한 건 림프계는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 체계의 일부로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림프절은 함께 자신의 몸을 만져볼게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서해부. 어디에 있죠? 우리 뭐 Y존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목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림프배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만져주는 게 사선으로 만져주는 게 좋죠? 아까 우리 목 터미누스 스트레치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나비 모양으로 그 위에 손가락 살짝 대서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복부, 복부 살짝 스트레치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골반, 바닥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자체도 복부 스트레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동맥이 혈액을 운반하는 것처럼 림프관은 림프액을 운반한다. 그러나 혈액이 심장의 도움으로 동맥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달리, 동맥관 박출되는 것과 달리 림프계에는 큰 펌프가 없어요. 심장이라는 게 없고요. 림프관 안에 맥동이 있어요. 치약 짜는 것 같이 산발적으로 어, 이것은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꼭 무조건 교감은 나쁘고 부교감은 좋고 이게 아니에요. 림프의 청소에도 교감신경 필요해요. 그런데 내 몸이 바짝 긴장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교감이 완전히 막 활성화되면 나의 모든 몸을 포장해주는 근막에 교감신경이 많이 분지돼 있거든요. 얘네들 우리의 포장지 근막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몸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그 중에서도 특히 목 있는 부위에서 내려오는 미주신경, 부교감 신경 중에 대표적인 골반에도 있어요. 청골 2, 3, 4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부교감 신경을 강조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부교감이 좋고 교감은 나빠요.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펌프는 없지만 치약자도 맥동이 있다. 그건 교감신경이 돕는다. 그런데 심장처럼
쉽게 힘을 써주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복강 내합을 만들어내는 호흡. 음,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잘 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주신경 활성화,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필요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골반 바닥, 골반 기저의 이완, 이걸 통해서 명료한 의식, 뇌에도 영향을 준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와 더불어 선생님들 이게 이 정도의 스트레치예요. 껍데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음, 그렇게 미끄러질 때 앵커라고 있죠. 앵커, 닷. 우리 배에 앵커링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서 림프관이 이렇게 켜켜이 있는 걸 열어줘요. 혈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림프관은 켜켜이. 조금 있다가 제가 엄마들의 몸 공부에 소개해드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목이 계속 잠겨서 햇번님 마지막 부분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혈액이 요걸 읽으면 될까요? 요쯤부터? 제가 잠깐만 이거 스피커를 블루투스를 중에 맞아요. 여보세요? 소리 네, 괜찮아요, 들리죠? 쌤. 네. 네. 그러나 혈액이 심장의 도움으로 동맥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달리 림프계에는 큰 펌프가 없다. 대신 림프관이 통과하는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펌핑 작용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부위의 림프는 그곳에 정체하게 된다. 따라서 팔을 움직여야 림프계, 특히 겨드랑이와 가슴 주위의 림프가 계속 움직여서 림프 부종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가 가는가? 어깨를 움직이는 것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어깨의 움직임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책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저는 막 금박 슬라이딩이니, 앵커링 필라멘트니, 림프관이 열려야 되느니, 이쪽으로 또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쉽게 근수축, 그렇게 해서 펌핑, 움직여라, 당장 운동해라. 명료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얘기하듯이 이렇게만 전달을 하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당장 뭐 할까요? 아령 들고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 매달리거나 플랭크 하거나 푸시업 하거나 이런 운동을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매달리기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플랭크 강조하시잖아요. 그 전에 영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0번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고요. 그걸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느리고 리드미컬한 힘 있는 근수축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 스트레칭 운동, 길어지는 근수축을 원심성 수축이라고 해요. 우리 기지개를 그냥 이렇게 펴는 거가 아니라 그냥 스트레치가 아니라 힘있게 뻔하게 그렇기 때문에 웰빙밴드를 개발한 거를 그렇게 응용을 해요, 저는. 그리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만색보다는 꼼지락 꼬물락 어깨뼈부터 살살살살 감당 가능한 부하를 만들어서 손바닥 부위를 힘있게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리드미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요. 림프순환 시퀀스 순서에 따른 어느 순서? 목. 여기부터 청소돼요. 근막 슬라이딩. 피부, 피부 겉은 80%, 안에 심층에 있는 것들까지 청소해내려면 부드럽게 이렇게 슬라이드 돼야 앵커링 필라멘트가 림프관을 이렇게 들어주어 내 몸에 정체된 자꾸 나의 신경을 건드려서 아프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림프관 안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 물질에는 뭐가 있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 죽은 세포들, 진짜 내 몸의 찌꺼기들. 혈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큰 단백질, 그리고 우리 고기 먹고 만들어지는 긴사슬 지방산. 이런 것들이 정체되면 자꾸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자꾸 죽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어떻게 염증 반응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80%를 차지하는 천층의 림프관은 피부에 늘어나는 자극에 의해,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심부의 림프관은 횡격막 호흡 및 근수축에 의존한다. 즉, 조금 전에 보셨던 생로병사의 비밀 병원에서 해주는 림프 마사지는 이 천층의 80%는 가능하겠죠. 나머지 20%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이 20%를 적절히 잘 하려고 내 몸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80%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 병원에서 이 림프 마사지를 매뉴얼 림프 드레나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2, 30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온몸, 전신을 하다 보니 전체를 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피부관리 샵에서 아주 고가의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원리를, 의료적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 진실을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전달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스스로 알아야 좋은 선생을 만납니다. 좋은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스스로 공부해서 내 스스로 내 몸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횡격막 호흡 및 목 스트레칭부터 실시해서 림프의 흐름을 원활히 한 후 몸의 중심부, 우리 어깨뼈 움직임 했죠? 골반 부위 운동부터 시작해서 말단의 손과 발까지, 몸통부터 시작해서 말단까지 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 대부분의 말단, 머리도 말단이에요. 해서 배액되는 게 횡격막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청소가 되고요. 오른쪽은 요만큼이래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는데 우리 몸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담당할 것 같아요. 음, 오른쪽과 왼쪽의 기능이 좀 역할 분담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건 뇌의 림프 청소도 담당한다. 오늘 이것까지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아밀로이드 플라그, 타우 단백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유식해요. 왜? 두려우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안 걸리고 싶잖아요, 우리. 그래서 두려우니까 솔깃해서 많이 듣게 돼요. 단백질입니다. 무엇에 의해 청소됩니까? 림프에 의해서 청소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죠? 비인두 림프절, 목 림프절, 그와 함께 전신 림프순환 운동을 해주시면 뇌에 자꾸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밝혀낸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청소될까요? 안 될까요? 신기한 일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겨드랑이 림프절에서도 발견이 됐대요. 오, 신기해요.
제대로 목으로 배액이 잘 안 되면 전신을 떠도나요? 아니면 뇌에만 머물러서 뭔가 자꾸 기능을 마비시킬까요? 뇌에는 또 면역 세포가 또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먹고 치우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신경계도 손상받기가 쉽대요. 청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는 게 중요해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꺼내서 제대로 먹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장 보러 가는 게 중요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원리는. 터미누스입니다. 터미누스. 쇄골의 여기 그림에는 살짝 앞쪽으로 보여지지만 쇄골을 3등분 했을 때 살짝 이 뒷부분 3분의 1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횡격막 호흡 및 목 스트레칭으로 이 림프를 원활히 배액시켜서 이쪽으로 앞차 빠지면 뒤차 빠지는 식으로 청소될 수 있게 하는 습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러한 습관이 내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저는 수년간 이걸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 통풍으로 고생하시던 분은 한 달 만에 좋아지셨어요. 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2024년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이 부위의 순환, 즉 그리고 미주신경 활성화가 염증 반응을 많이 줄여준대요.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움직임 혁명, 인생을 바꾸는 움직임 혁명. 인생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삶의 질을 높이는 움직임 습관. 삶의 질을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선생님, 저는 뻥은 안 쳐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목을 붙였고요.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다음의 내용을 알아차리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란다. 하루에 자신이 팔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발이 움직일 때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쭉쭉 힘있게 스트레치하는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팔의 모든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부분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제가 90년대 에어로빅 강사였거든요. 그때는 막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이런 동작 금기였어요. 왜? 어깨 다친다고. 우린 이렇게 무식했습니다. 갑자기 번쩍 만세하지 마시고요. 어깨뼈부터 차근차근 감당 가능한 부하로 본인에게 맞는 값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켤 수 없다면 만세를 할 수 없는 몸이에요. 네. 기지개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에 이렇게 림프절들이 많이 분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유방, 여성에게 있는 유방 밑에 대흉근이 있다는 거 눈여겨봐 주시고요. 지지, 무엇을 지지해줘요? 이 가슴이 처지지 않게 지지해준다. 누가? 인대가, 가슴에는 쿠퍼 인대, 인대도 근막입니다. 인대라고 불리는 인대 그물망이 있는데 가슴 조직을 근육의 대흉근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하며 가슴이 움직이면 인대를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져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세를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기석이 뛰어요. 근데 압박해주는 브라가 아니라 그냥 덜렁덜렁거리면서 뛰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임신했을 때 가슴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때 적절하게 서포트 해주면서도 우리 이 유방이 커지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이에게 수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커진 거잖아요.
수유를 방해하지, 모유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압박감이겠죠. 지지, 서포트해주는 이런 보조기는 필요합니다. 스포츠 브라, 그리고 이런 브라는 보조기예요. 보조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보조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막 와이어 있고 막 이렇게 모양 막 만들어서 가슴을 막 옥죄고 이렇게 혹시 브라를 착용하고 계시다면 당장 그것들은 다 가위로 잘라버리세요.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내 몸을 병들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이때 지지대가 있으면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제 가슴을 튼튼하게 하자. 봅시다. 항상 운동선수 수준으로 가슴을 지지해야 할까? 이렇게 스포츠 브라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전 집에서는 브라 착용 안 해요. 처음에 적응하지 못했던 저희 남편이 야, 너 젖꼭지 보이게 그러고 사냐. 진짜 신혼 초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랑곳 않고 그냥 살았죠. 왜? 저희 철학에 있으니까. 가슴 처졌냐고요? 제가 가슴이 많이 처졌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음, 그럴 필요는 없다. 가슴에도 움직임이 필요하고 우리 몸에는 가슴을 지지해주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에 가슴의 인대가 스스로 무게를 느끼고 지탱하게 하는 것으로도 인대를 어느 정도 단련할 수 있으며 가슴 밑에 있는 근육인 흉근은 당연히 단련할 수 있다. 가슴 근육을 사용해서 가슴 인대가 유방을 들어 올리는 것을 돕는 이런 팔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팔을 그저 몸통 옆에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세요? 이제 가슴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시간이다. 브라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가슴과 유방의 건강을 지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슴 근육들을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팔굽혀펴기, 바에 매달리기, 이런 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추천 안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대부분 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그저 가슴 스트레칭, 힘있게. 그래서 림프의 순환도 돕고 근막의 건강도 만드는 이러한 습관을 내 몸에 장착하셨으면 해요. 여기 팔의 미묘한 움직임, 뭐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손을 어떻게 캐리어를 끌 때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은 미묘하게 다르다. 음, 나의 습관을 알아차려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알아차림을, 잘못된 것들은 또 습관을 또 교정을 해보자. 핸드폰 보느라 지친 손을 위한 5가지 스트레치법 소개된 방법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잖아요. 웰빙 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까 선생님 봐요. 이 안에 제가 엄지까지 넣습니다.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다양하게 댄스를 제가 알려드리는 걸 하다 보면 이 모든 동작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스트레치들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치 좋겠죠? 웰빙 밴드 안에 다 들어있지만 지금 없으시니까 손을 옆으로 쭉 뻗어보세요. 뻗어서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이런 운동들 좋겠네요. 힘있게. 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시계추처럼 팔을 흔들며 걸어봅시다. 이제 곧 봄이 오네요. 입춘이 지났죠? 여기는 봄철 썸머타임이 있는 곳인가 봐요.
시계를 앞으로 돌려 낮에 1시간 더 해를 볼 수 있다. 그 1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했어요. 밖에서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걷는 모습도 더 많이 관찰하게 된다. 보행 패턴은 단순히 다리의 움직임 그 이상입니다. 팔도 움직여야 해요. 걸을 때 팔을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어깨와 척추를 대체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걸을 때 어떤 사람은 팔을 아예 안 움직여요. 척추의 건강 꽝이에요. 어떤 이는 팔을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흔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팔만 흔들어요. 다리의 교대 운동과 마찬가지로 팔을 앞뒤로 같이 리드미컬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주면 척추가 좋아집니다. 다리는 무겁기 때문에 왼다리가 뒤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몸통 전체가 왼다리를 따라 왼쪽으로 회전해 버려요. 걸을 때 지금 한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 만약에 오른다리를 뻗는다 그러면 왼다리가 뒤에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리의 움직임은 반대쪽 팔과 함께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왼다리가 뒤로 빠르게 움직이며 오른팔 또한 뒤로 빠르게 움직이게 돼서 이는 회전하려는 힘을 상쇄시켜 왔다 갔다 비틀리지 않게 적절히 척추에 자극을 줍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일게요. 손바닥을 웰빙 밴드로 닫아주면 손바닥에서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뼈, 척추까지 그 힘이 전달이 돼요. 발바닥, 발목, 무릎, 엉덩관절, 골반의 장골. 무슨 얘기합니까? 천장관절. 척추의 건강, 천장관절을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 천장관절은 다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천장관절 댄스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골반대 앞뒤 움직임, 좌우 움직임, 이렇게 무한대 움직임 해보라고 했죠? 잘 못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굳지 않게 기름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걷기예요. 걷기인데 거기에 지금 웰빙밴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손바닥을 닫아주세요. 발바닥이 닫히는 것처럼. 그렇게 웰빙밴드 댄스를 즐기시라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북토크 했을 때 다른 선생님께서 우리 역자 중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슬라이드예요. 네, 우리 아까 이거 봤던 motion is lotion. 엉덩관절, 다리, 무릎관절 이 파트 보기 살짝 전에 내 몸은 홍성, 길게 가슴 내쉬기부터 뼈 밑에 있는 횡격막이 수축해서 아래로 내려올 때 복벽과 그리고 골반저가 늘어나면서 밑이 풀어오르는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착되는 부위인데 이 부분은 림프순환 운동의 기본은 복식 호흡이다. 복식 호흡이다. 이 부분 저는 정말 도려내버리고 싶어요. 길게 코로 내쉬는 허밍, 이 진동감과 함께하는 살랑살랑 움직임으로 이완 반응을 장착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길게 내쉽니다. 내쉬고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좋아요. 최고의 비법은 분당 4회.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이걸 4분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뇌 건강이 최고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감당 가능한 부하로. 그렇게 길게 내쉬기에 도전을 하다 보면 호흡 충동이 오겠죠.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어떻게 살짝 들이마셔주는 거예요. 이때 내 몸이 전체가 늘어나는 부푸는 느낌을 가져보기가 중요합니다. 깊은 심호흡은 복강 내 압력을 변화시켜 림프에게 배출을 돕는다. 해주고 뒤꿈치 뽑아내고 다 긴장 푸는
거 지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서해부 숨 우리 내쉬면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마 편하게 두시고 서해부를 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좋아요. 대부분의 동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이 아니라 말초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부교감 신경 중에서도 지금 미주신경 활성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동작이 좀 빠른 것도 마지막에 소개가 된 거예요. 심박수가 높아지고 호흡수가 높아지는 경험까지 가야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첫 시작은 아주 느린 스트레치. 그렇게 림프의 청소, 그렇게 해서 미주신경을 잘 활성화시키는 거에서 시작해서 감당 가능한 부하로 차근차근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정말 유연해질 수 있어요.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동 후 한결 지금 이러한 동작 자체도 골반을 움직여주죠. 청골, 천장관절 댄스예요. 손바닥을 닫고 걷자 했죠. 손바닥을 닫고 발바닥은 닫아져 있죠. 이렇게 댄스를 즐겨봅니다. 긴장이 풀려 보인다. 대부분 암 환자들이 사실 불안함이 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고 항상 불안과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런 긴장과 불안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붙지 않고 다고 한다. 이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삶의 질적인 부분인데 신체 기능과 통증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네, 이제 6챕터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엉덩관절, 다리, 무릎. 조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 그 동작 중에도 이 동작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바닥을 잘 활용하면 엉덩관절, 우리 서해부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다리뼈가 골반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 관절이 있어요. 이걸 힙 조인트, 엉덩관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깨, 척추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으니까 이해하기 쉬우시죠? 뼈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대요. 뭔 소리예요? 바닥을 잘 활용했는데 뼈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춰. 뼈도 튼튼해지고 혈압도 낮아져요? 바닥에서 운동했는데? 바닥 있는데 우리 집. 이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운동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변명을 하죠. 바닥이 더러워서. 이분 미국 분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바닥이 더럽지 않아요. 너무 좋죠. 바닥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앉아야 하고 그리고 물론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내리막길부터 볼게요. 내리막길에서 무릎 사용하기. 내리막길에서 무릎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아우, 너무 어려워 보인다. 대사두근 앞에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가자미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옆에는 중둔근이라는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요거 세 개만 지금 좀 외워볼게요. 앞쪽에는 대퇴 사두근, 허벅지 근육, 사두, 머리가 4개 있다. 그래서 사두근, 뒤에는 가자미근, 솔레우스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옆에는 중둔근, 골반을 안정화시켜줘요. 최근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걸었대요. 쉬운 경로가 아니었대요. 평지나 오르막길도 없이 가파른 내리막길만 그렇게 많이 걸어본 건 처음이었대요. 이틀 후에 뭐가 온 거예요? 놈스라고 운동 산 갔다 오면은 그 이후에 엄청 아픈 특히 어느 부분에 엉덩이 있는데 옆에 그리고 앞쪽에 그리고 종아리 쪽 우리는 그렇게만 짚었는데 이 정확한 근육 명칭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왜 이 근육들이 아플까? 오르막길은 힘들다. 다리 근육은 몸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 많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산 아래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는 덜 활동해도 되므로 어느 면에서는 쉬운 동작이지만 다른 면에서 더 어렵다. 내리막길에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몸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선생님, 명언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축이 아니라 수축을 놔주는. 갑자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덜컹하죠? 그러면 움직임이 어떻게 우아하지 못해요. 펭귄같이 뒤뚱거립니다. 펭귄같이 움직이고 싶으세요? 뒤뚱거리고 싶으세요? 어그저 꺾고 싶으세요? 아니시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브레이크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어떤 수축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길어지는 수축입니다. 원심성 수축이 내 몸의 브레이크예요. 원심성 수축이. 길어지는 수축. 아까 우리 가슴을 예쁘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원심 수축. 그리고 우리 림프 청소에도 원심 수축 얘기했죠. 길어지는 수축. 브레이크. 이걸 장착하셔야 돼요. 이게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걸 계속해주면요. 선생님들 신기한 게 뭐냐면요. 돔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산에 갔다 와서 다리가 그렇게 죽을 듯이 아프지 않아요. 웰빙밴드 운동을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살짝 스쿼트로 해서 우리 댄스를 하잖아요. 아까 쪼그려 앉아서 이게 바로 원심성 수축 운동이고 내 몸에 브레이크를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이거든요.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선생님들 지금 브레이크 키우는 운동 하고 계세요. 앞뒤 아주 작은 움직임 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힘있게가 이게 아니고 이거 다 원심 수축이에요. 길어지는 수축이에요. 이런 꼼지락부터 해서 감당 가능한 부하로 조금씩 키워나가시면 돼요. 온몸에 하셔야 돼요. 온몸에. 온몸에. 응? 이 대퇴사두근, 가자미근, 중둔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브레이크를 만드셔야 해요. 인대는 안전벨트. 근육은 브레이크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대가 있는 모든 부분에 근육이 있고요. 그 근육이 브레이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원심성 수축, 힘있게 늘어나는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근육들 그림인데요. 선생님도 무릎 아픈 거 궁금하셔서 이 부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리막길에서 아프다 그러면 전략이 좀 소개가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한다? 중둔근 강화 운동으로 이런 골반 낮추기 하자. 그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설명드리는데요. 저는요, 그것을 택견 품밟기로 만들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닫아서 앞뒤 좌우로 굼실굼실 체중심을 이동시켜서 내 몸의 브레이크를 단순하게 지금 뭐 대퇴사두근, 가자미근, 중둔근에만 근육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브레이크를 활성화하는 운동이에요. 왜 선생님 이걸 했는데 내가 이게 왜 좋아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이 택견 품밟기를 정말 해외에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멋졌고 뻘쭘했는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울컥해.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응 동작, 아까 태견풀맞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골반대 움직임부터 해서 발바닥까지 이러한 림프순환 세퀀스로 제가 소개하는 이런 움직임을 해주시면 대퇴사두근도 강화됩니다. 무릎을 쭉 펴주는 근육이거든요. 얘를 힘있게 수축시켜야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잘 길어집니다. 이완돼서 길어지고 이걸 힘있게 뻗어낼 수 있게 돼요. 저는 발 뒤꿈치를 뻗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협응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이분은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할 때는 무릎을 수직으로 붙여주고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하고 골반도 앞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기 쉬운데 뒤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여기가 어떻게 더 길어지겠죠. 이런 원리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해보면 쉬워요. 해보면. 그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몸으로. 우리 이 북토크 했을 때 우리 공동역자였던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셨거든요. 자세는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자세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는 이렇게 앉는다 또는 나는 이렇게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세는 대부분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선생님들,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신발을 벗고 사는 문화, 발바닥을 느끼는 문화, 그리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문화, 눕고 쪼그릴 수 있는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이런 좋은 문화를 알려야 해요. 의자, 신발, 옷, 지형, 온도, 성별, 직급 및 두려움 등은 앉거나 서는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 중 일부이다. 앉은 자세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사실 너무 많대요. 1995년에 발표된 미국 생인류학자 고든 휴즈의 논문은 특정 자세 습관이 세계 분포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100가지 이상의 자세를 분류했대요. 나는 이 연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고 이분은 이거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대부분의 자세들은 우리가 운동할 때 하는 스트레칭이나 스쿼트 자세와 비슷하다. 선생님들 우리 스쿼트 뭐 이런 거 괴롭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있는 문화에서 자꾸 꼼지락꼼지락 자세 변화를 줄 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무릎이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한가? 그리고 이쪽은 잘 안 닿네? 이쪽은 잘 닿네? 알아차리고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처럼 의자에만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앉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이분은 미국인이라 그랬어요. 미국인. 한국인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 왜 자꾸 미국인처럼 살려고 그래요? 앉는 것과 서는 것을 다양한 선택지로 가득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각각에 대해 10가지 자세를 생각해 본다. 서서 일하고 있다면 매 시간마다 몇 가지 다른 자세로 서보는 것이다. 앉을 때에도 이렇게 도전을 해본다. 꼬고 앉아도 돼요, 선생님. 제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설명하고 뭐 막 이런 거 일부러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봤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꼬지 말래요. 골반이 삐뚤어진대요. 선생님, 아무리 좋은 자세도요. 그 한 자세를 오래 하는 것이 최악이에요. 자꾸 변형을 주면서 여기에서 뭔가 땡기네. 찌릿하네. 어, 이걸 자꾸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하고 그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는 걸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수건 같은 걸로 잡고 하시면요. 그리고 밴드 말고 스트랩 같은 거, 저는 별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부드러운 걸로 해주시고요.